네, 지난밤 한반도와 지구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국제 뉴스 전문 캐스터 황진호 기자를 만나봅니다. 황진호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예. 첫 뉴스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북한한테 개성공단 회담에 나오라고 통일부가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네. 어제 사실상의 폐쇄 수순을 밟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신청한 경제협력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심의가 곧 마무리되고 네. 이르면 이번 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어제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네. 남북 교류협력 추진위원회가 이 보험금 지급 사안을 심의했고 네. 오늘 그 결과가 확정되는데 네. 109개 기업에 총 2,800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보험금을 받는 기업은 공단 안에 있는 자산의 소유권을 정부한테 넘기는 거니까 이건 일종의 국유화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공단 폐쇄 수순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통일부 대변인은 그 함의를 정부 당국자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답변을 회피했는데요. 네. 누가 보더라도 폐쇄 수순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정권은 금강산을 말아먹더니 박근혜 예. 정권은 개성공단을 이제 말아먹기로 작심한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통일부 장관은 또 휴가를 갔다 오면서요. 류길재 장관이 어제부터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개성공단이 지금 저 지경인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다 이렇게 황당해했는데요. 네. 한편에서는 개성공단 문제는 지금 청와대가 직접 다루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휴가 가는 게 뭐가 대수냐라는 좀 냉소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네. 군부 출신들이 외교, 안보, 대북 정책을 다 주무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류길재 장관이 청와대 회의에 가면은 외부에서 온 전문가 취급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그런 사정을 생각해 보면 일부 언론에서 통일부 장관의 휴가는 개성공단 문제에서 정부가 숨을 고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던데 네. 시간을 조금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변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의 아소 부총리가 나치를 배우자고 한 데 대해서 북한이 비난했다고 합니다. 예, 아소 부총리가 독일 나치식의 개헌을 언급한 거에 대해서 일본 집권 세력의 공공연한 재침략 선동이라고 북한 노동신문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아소의 발언에 대해서 파쇼 독일을 본떠서 일본도 헌법 개혁과 군사대국화를 다그치고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려서 침략의 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그저 스쳐 지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또 아소로 말하면 평범한 개별적 인물이기 전에 일본의 정책 제안과 집행에서 주도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명백히 아소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현 집권 세력의 입장을 대변한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이 알카에다 테러 첩보로 비상인데요. 예. 정보기관의 감청 문제가 면죄부를 받는 분위기도 있다면서요? 예,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의 전 세계적인 사찰 실태를 폭로해서 오바마 정부가 오랫동안 코너에 몰렸었는데요. 이번 테러 첩보가 나오면서 수세에서 공세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테러 첩보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정보가 있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국가안보국이 하는 일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보는 미국의 속내를 잘 보여주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이거 좀 수상한데요. 테러 첩보를 일부러 공개했다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이렇게 테러 모의가 적발될 때마다 이거는 부시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려서 설익은 테러 모의를 내놨다. 이런 뒷말이 미국 야권에서 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바마 정부에서는 그동안은 그런 얘기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스노든 사태가 워낙 큰 상황이라서 이 테러 첩보가 엄밀하지 않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의 애덤 시프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미 그런 말을 했고요. 또 영국의 가디언은 몇 가지 미심쩍은 대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점이 미심쩍은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토안보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테러 대책 회의를 지난 토요일 밤에 했었는데요. 정작 그때 오바마 대통령은 생일 골프를 치러 갔었다라는 게 이상한 점이었습니다. 또 미국 당국은 이번 테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예멘을 지금 꼽고 있는데요. 지난 1일 얼마밖에 안 된 때 오바마 대통령이 예멘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라고 말한 것도 어떻고 좀 충돌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심 말고도
이 미국이 중동 지역의 대사관이라든지 영사관 운영을 중단한 것은 좀 과잉 대응이었고 오히려 공포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브루킹스 연구소의 전문가한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포를 조장해서 국가안보국의 감청을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자, 중국과 일본의 국민 감정이 사상 최악으로 나타났다면서요? 중국과 일본인의 90% 이상이 서로의 나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차이나 데일리하고 일본의 민간 비영리 단체가 일본인 1000명 그리고 중국인 154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것을 어제 발표했는데요. 일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받고 있다라고 답변한 중국인이 지난해보다 무려 28.3%포인트 늘어난 92.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본인 중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받고 있다라고 답변한 응답도 전체의 90.1%를 차지했습니다. 2005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최악의 수치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양국의 영유권 분쟁이 주된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엄청난 부상 그리고 일본의 상대적인 약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대만으로 가봅시다. 대만에서는 시민들이 시위로 정부를 굴복시킨 일이 있었네요. 제대를 이틀 앞둔 군인이 군기 교육을 받다가 숨진 사건이 일어나서 대만 사회가 그동안 들끓었는데요. 한 달 정도 들끓었는데요. 네.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네. 홍중추라는 24살 청년이 군대에 스마트폰을 들여왔다는 이유로 무더위 속에서 군기 교육을 받고 또 독방에 갇혔다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지난 토요일에 타이베이에서 거기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고 무려 25만 명이 모였습니다. 네. 이게 일종의 군 의문사라든지 뭐 가혹행위 이런 문제인데요. 네. 그런 걸로 이렇게 모인다는 게 놀라웠는데 네. 이 시위 사진을 보니까 우리 쇠고기 시위라든지 아니면 뭐 탄핵 반대 시위 이때와 같은 엄청난 인파가 촛불 시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에는 장례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마잉주 총통까지 참석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결국 어제 대만 국방부가 사인을 타살로 수정한 사망 증명서를 유족한테 전달했습니다. 아, 원래 그러면은 전달했던 사망 증명서에는 뭐 다른 걸로 돼 있었던 모양이죠? 예, 원래 최초에는 사고사였다가 사고사. 예, 유족이 반발하니까 미확인 사망 이렇게 한번 바꿨고요. 네. 그래서 어제 다시 타살로 바꾸니까 총 2번 바꾼 셈이 됐습니다. 네. 시민들의 시위로 정부의 판단을 바꾼 것에 대해서 대만에서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커진 신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대만 정부는 군사재판법 같은 군제도 개혁도 속도를 내기로 했고 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군 의문사 사건을 전면 재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만에서는 과거에 우리처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있어서 정부가 한 발짝 물러난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 또 일을 보더라도 물론 뭐 처음부터 진상조사를 잘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나네요. 크게 납니다. 네. 대만의 집권당이 국민당이죠? 예, 국민당은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한테 쫓겨난 장개석의 당입니다. 네. 1949년부터 51년 동안 대만의 집권당이었다가 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8년 동안 야당 민진당한테 정권을 처음으로 뺏겼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현 마잉주 총통이 다시 찾아왔는데요. 네. 한국의 집권 세력하고 이 경로는 비슷한데 그렇지만 2008년 정권을 되찾은 후에 중국하고 교류를 엄청나게 늘려서 사실상의 통일을 이뤘다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인 정책을 폈던 점, 또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의 시위에 응답하는 걸 보면 새누리당 세력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복도 없는 것 같아요. 복도 없습니다. 예. 자, 황준호 기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드리뷰 황준호 기자였습니다.